상원 인사는 조원아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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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조회에 앞서서 오문 스피치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전달할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까지 뭔가 제가 이 지금 MK 바탕이 되는 지금 핵심 멤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거의 이제 첫 현장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 현장이 잘 됐어요. 굉장히 잘 풀린 현장이에요. 물론 지금 했다면 그때보다 한 3배 이상 팔았을 거예요. 최소 3배 이상. 근데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생 초짜들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괜찮게 벌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장, 그 다음 연장, 그 다음 연장 생각만큼 뭔가 잘 풀리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운영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최악의 상태일 때 이제 경산의 지주택 현장을 가게 됐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MK의 어떤 토대가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다 만들어지는 현장이 됐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또 MK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백현호 과장이 지인을 한 명 또 데리고 왔습니다. 이 해병대 출신의 꿈이 많은 청년이던 이 친구가 처음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얼마 전에 벌써 1년이 됐다고 저한테 편지와 이렇게 현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는 대충 읽어보고 현금을 잘 챙겨서 아니구나. 편지를 잘 읽어봤는데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랬더니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뒤돌아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주인공이 박동민 대리의 5분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MKDAC에서 얼굴 크기로 24평을 맡고 있는 박동민 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 정말 좋아하시죠? 네. 얼마큼 벌고 싶으신가요? 300억 벌고 싶습니다. 허병철 대리님은 롤렉스, 최영준 대리님은 벤츠 이런 것처럼 노트북이라든가 각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이는 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5분 스피치 내용으로 삼을 내용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대부분 정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지금 기준 현재에서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 선수가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네, 맞아요. 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축구 좋아하는 허병철 대리님이 알고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무려 자산이 3천억이라고 해요. 근데 재작년에 그의 자산 3배, 그의 연봉 2배가 나타난 게 메이웨더 복싱 선수입니다. 얼마나 큰 돈일까요? 순자산이 1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라는 수저조차 없었던 삶에서 어린 나이 16살 때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되어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어서 위대한 스승님을 찾아가게 돼요. 스승님, 저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스승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승님은 내일 새벽 4시에 바닷가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성공하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새벽 4시에 바닷가를 가게 돼요. 얼마나 추울까요? 그러자 이제 스승님이 자네가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면 바닷가에 따라 들어와라라며 바닷가로 먼저 스승님이 걸어 들어가게 돼요. 정말 당황했던 그 청년은, 스승님, 저는 수영 선수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라이프 가드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돈이 많이 주는 복싱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자네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내 말을 믿고 따라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청년이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는 순간 스승님은 그 청년의 머리를 붙잡고 물속으로 넣습니다. 엄청 당황하면서 허우적대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싶을 때 스승님은 청년을 들어올려서 물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스승님께서 자네가 숨을 쉬고 싶었던 간절한 만큼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성공할 것이다. 내가 그 한 가지를 알려주려고 온 것이다. 정말로 뭐 페이스북에서 뭘 하든 TV에서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 당신이 숨을 쉬고 싶었던 그 마음, 그만큼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성공한다. 그 마음으로 그 청년은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돈을 얼만큼 많이 벌고 싶냐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나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모였는데 정말로 제가 경산에 왔을 때 우리 MKDNC 가족 직원 수가 12명이었어요. 지금은 배가 되었어요. 13명이 되어서 25명이라는 엄청난 조직이 됐습니다. 다음 현장은 얼마나 더 커질까요? 다음 현장, 우리가 지금 점점 조직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제자리라는, 정말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최영준 대리님 국가대표까지, 뭐 이원석 대리님 은행, 허병철 대리님 대기업, 노동규 과장님, 김준석 대리님은 푸드트럭까지 우리가 각자 일했던 그 위치를 그만두고 정말 성공하고 싶은 마음, 정말 돈을 벌고 싶어서 이 MKDNC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이 자리에서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나요?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원한다면 본부장님, 팀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상담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정말 내가 절실함이 없었구나, 내 수준이 정말 바닥이어서 나는 그저 안주했구나, MKDNC에 있다는 것만으로 난 잘 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며 생각한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저는 정말로 MKDNC에 온 이 자리가 앞으로 점점 규모도 커지고 본부장님 아침조에 우리가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진짜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다 잘 살려고 진짜 내가 원하는 차, 원하는 시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상담이란 직업을 얻게 됐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팀장님이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절실함이 없고 나는 그저 많이 벌고 싶다, 단순하게 얼마나. 저는 정말 우리 절실함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절실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성공하고 싶은지, 간절함, 절실함, 저는 이 단어가 진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느끼는 게, 내가 절실해야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절실해야 말씀이 더 크게 와닿고 우리 MKDNC 담당자 모두가 절실함을 가지고 본부장님, 팀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스피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뭐하려고요? 무슨 마음이 다 지워버린다. 뭐하려고? 일주일 동안 백현우 과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박정민 대리까지 5분 스피치는 다 들으셨죠? 네. 그 지난번에 팀장 특강했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네. 전부 다 보셨죠? 네. 뭐 누구의 능력이냐의 말이 아니니까 그날 세 분 팀장님의 특강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움직인 특강은 어떤 거였어요? 자, 여기는 투표를 안 하는 건 없습니다. 누가 제일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정하셨나요? 네. 네. 황 팀장님의 특강을 듣고 내 마음이 제일 움직였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요. 김지현 팀장님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제일 움직였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요. 최승혁 팀장님 마음, 그냥 최승혁 팀장님이 특강을 듣고 제일 마음이 움직였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황 팀장님이랑 최승혁 팀장님보다 압도적으로 김지현 팀장님 쪽을 더 많이 손을 들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게 연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 분 팀장님 중에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손을 들을 거라는 걸 제가 미리 알 수 있나요? 유추를 했겠죠, 유추. 아마 누가 제일 많이 손을 들었을 거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오늘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리고 왜 저는 김지현 팀장님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왜? 5분 스피치가 어떤 자리인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 지금 여러분들은 뭘 배워요? 이어서 때리는 뭘 배웁니까? 상담. 상담의 본질이 뭐예요? 최영주 대리님, 상담의 본질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설득, 그게 상담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도서 발표회를 했을 때 없으셨던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제가 도서 발표회 할 때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팀장님들이지만 그때 당시 담당자로 같이 발표를 했었던 이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왜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왜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제가 매일 아침에 여기 서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내가 배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얘기하는 저 상대방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의 아침 조회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표현들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더 많았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를 통해서 배웠다고 해서 제가 가르치려고 든 게 맞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여러분들 스스로 거기서 뭔가를 얻게 하고 마음을 움직인 게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세 분 팀장님들이 다 올바른 아주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표현 방식, 접근하는 방식이 황 팀장님이나 최 팀장님은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치는 형식이었던 거예요. 김지현 팀장은 그게 아니었죠. 나의 과거의 내 모습들, 내가 잘못 생각한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얻은 것들,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나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가르치려고 했던 것과 그냥 내 이야기를 한 것과. 근데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이 배움을 얻었어요. 배움. 거기서 무언가를 느끼고 배움을 얻었다고요. 근데 팀장님들이라는 위치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르친 사람보다 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느끼게 한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5분 스피치는 무슨 자리예요? 제가 본부장 연습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5분 스피치를 하라고 한 겁니다. 홍수야 과장님? 네. 맞아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상담을 할 때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필요한 것처럼 이제 앞에 나와서 전에 도서 발표할 때 홍수야 과장님 있었었죠? 네.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오늘 처음 방문한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박동민 대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쉬워요? 제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쉽습니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박동민 대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서 내가 5분 스피치를 얘기를 한다. 나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내가 매일 같이 일하고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나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5분 스피치에서 본부장 연습을 하고 팀장 연습을 하라고 이 자리에 앉힌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마음을. 근데 그거를 가르치려 들면 되겠어요? 전부 형식만 따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목적, 왜 질문을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같이 다 똑같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서요. 왜 제가 얘기할 때보다 마음이 안 움직여요? 왜? 여기 나와서 5분 스피치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여기 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어차피 상담에 대한 지식, 상담에 대한 가치관, 저를 통해서 같이 배우고 있어요. 같이. 그럼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해도 내가 이 사람들을 앞에서 가르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직 앞서 있지 못한 다른 사람 수준일 때 느꼈던 실수나 나의 어떤 과정, 내가 성장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제일 처음 시작한 백현호 과장의 그 형식, 그거를 전부 다 따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제가 여기 서서 이야기하는 그 형식, 그 형식적인 것만 다 따와서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겠습니다. 김지현 팀장이 얘기하는 특강 들으면서 마음 뭉클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는 지식을 알게 됐을 때 뭉클할까요? 감동이 오나요? 맞아요? 와요? 아니에요. 그렇게 오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철저하게 나의 어떤 감정적인 선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감정적인 선이 뭔가 나한테 전달이 되고 내 감정선이 그 사람을 따라서 움직일 때 내 마음이 크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그동안 숱하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5분 스피치라고 하는 약간의 형식 변화만 주니까 또 뭐라고 있어요? 그냥 설명 중에 남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5분 스피치 하기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는 뭐를 봤어요? 직접 팀장님들이 여기서 특강을 하면서 세 분의 팀장님에 대한 특강의 비교를 내가 직접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배운 게 없는 거라고요. 제가 특강을 왜 했을까요? 그냥 우리 다 같이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하자고 특강합니까? 제가 아침 조회를 왜 해요? 그냥 아침마다 시간 낭비하고 잔소리 나려고 합니까? 이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매일 똑같은 소리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본인들 딴에는 아 나는 교회 열심히 듣고 있고 집중해서 듣고 있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왜?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니까. 왜 형식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로 돌아가요? 저한테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대체 왜? 지금 여기 나와서 오픈 스피치 하는 거 했던 7명의 사람들 저한테 배운 게 뭐 얼마나 큰 거예요? 저는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그냥 그 정도 유튜브에서 강연하는 아무 사람이나 보고 그 사람들 스타일 좀 따라해도 그 정도 수준의 강연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그리고 전 여기서 애초에 강연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의도 자체가 제가 생각하고 이걸 만든 의도와 부합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항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일의 기본이고 본질이고 바탕이라고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는데, 도서 발표를 할 때도 내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발표, 이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죠. 손님을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손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같이 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나한테 지금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발표를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이 사람들이 심사하는 거예요? 그 평가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란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이게. 제가 볼 때는 지난 일주일간 발표 중에 박동민 대리 오늘 발표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제일 좋았는데 그것도 무슨 이유예요?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거를 박동민 대리 역시 내가 발표 준비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고 내가 변화했던 과정, 내가 뭘 실수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 회사에서 저의 얘기를 들으면서 배웠던 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을 짰으면 어땠겠어요? 여기 다 감동시킬 수 있었어요. 충분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만들어서 이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형식이에요. 형식. 왜 그렇게 형식이 치우쳐야 됐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기본적인 걸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왜?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 출제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또 제일 처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석한 걸 보면서 나머지 사람은 다 그대로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 버리고, 제가 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첫날 백현호 과장이 딱 하고 나서 각을 잘못 잡았구나 처음부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제가 누군가가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팁을 줘버리면 어때요? 뒤에 하는 사람이 계속 유리한 핸디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평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 기다리면서 좀이 쑤셔서 죽는 줄 알았어요. 또 똑같이 저렇게 하네요. 또 오늘도 우리가 이 회사에서 겪는 손님과의 어떤 상담, 손님과의 뭐 전화통화, 손님과의 어떤 일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기 안에서도 우리끼리 부딪히고 우리끼리 뭔가 대화를 나누고 뭔가 사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는 거를 보면서 그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느끼고 배우고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만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이 얘기를 해줘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최용준 대리, 내가 어떤 분야의 탑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나요?
남들이 그 사람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네, 맞죠. 저 새끼 미친놈이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현 기다리. 네. 본인 국가대표 할 때만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면접 처음 보러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 걸었습니까? 왜요? 왜 못합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의지의 차이고 그 의지가 있다면 보여지는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됩니까? 벌써 만족스러운가요?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은 이걸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고 이 사람은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반대로 계산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건드려줘야 되고 그 연습이 되면 손님한테 어떻겠어요? 손님의 마음을 못 움직이겠어요? 제가 아침 조회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섭니다. 대부분 일주일에 하루 오늘은 무슨 얘기 해야지 오늘처럼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지 주제를 생각하고 설 때도 있지만 주제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설 때가 더 많아요.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서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동안에 저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들 것이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이 사람들의 표정이나 눈빛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다 피드백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구나. 수준 좀 내려야겠다. 지금 딱 좋구나. 빨려드는구나.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한 번 더 해줘야겠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이야기를 하는 내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듣고 있는 상대방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스피치 준비하면서 다 A4지에 써가지고 나는 어떤 얘기를 해야지 막 준비를 해서 여기 섰어요. 이거 스크립트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일주일 동안 7명 쓰시면서 내리세요. 쓰시면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집중을 해서 썼어요? 아니면 얘기를 하는 나에 집중을 해서 썼어요? 나에 집중했었어요. 당연히 뻔하죠. 뻔해. 그러니까 발표가 그렇게 나오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나온 거라고요. 듣는 상대를 요즘 허병철 대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뭐를 하고 나랑 어떤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은 지금 뭐를 고민하고 있을까? 장한설 대리 요즘 뭘 고민하고 있을까? 노동교 과장은 뭘 고민하고 있을까? 팀장님들을 뭘 고민을 하고 있을까? 본부장님은 지금 뭘 고민하고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고민에 해당되는 어떤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볼까? 내가 겪은 어떤 경험을 여기서 한번 전달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면 이런 발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집어주지 않으면 다 끝나고 2사이클 돌고 3사이클 돌고 할 때도 아무도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월요일날 누구죠? 저입니다. 이미 다 써놨나요? 발표할 거야? 어느 정도 다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쓰세요. 항상 생활화 해야 됩니다. 생활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리에서 뭘 하든지 간에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이 사람의 본질이 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심리를 항상 파악을 하고, 그런 훈련들을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일할 때는 하고 퇴근하면 싹 지운다? 아니에요. 절대. 이게 안 좋은 겁니까? 그죠? 항상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을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매우 좋은 거고 매우 해야 할 일.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점점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항상 더 많이 해야 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기술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술이고 더 파급력이 큰 기술이에요. 내가 세상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90%의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절반의 사람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남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갖고 나가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시고 내가 생활하는 내 모든 일상에도 이걸 다 녹이셔야 돼요. 잘 아시겠죠? 네! 금요일 공은 박동민 내리고 하겠습니다.